코로나19에 지역사회 전파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총 409억 달러 규모의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가 4년제 주립대 2년 무상교육 방안을 추진합니다. 뉴욕주가 연방정부로부터 보건 예산 지원을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외 유권자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하면 출입국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시안 인종 증오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독감으로 인해 100명이 넘는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지난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8위를 기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KBTV 뉴스9 박정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등으로 미국 내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근 각국에서 확산세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먼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인들에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병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이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학교 폐쇄와 스포츠 행사, 콘서트 등이 취소될 것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Not so much a question of if this will happen anymore, but rather more a question of exactly when this will happen.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9명입니다. 이 가운데 42명이 일본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발생한 환자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은 것은 검사 대상이 크루즈선 승객 제외 426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이 5만 명을 넘어선 것에 비하면 지극히 적어 미국의 확진자 보고가 실제보다 적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회에 나와 미국에서 앞으로 더 많은 코로나19 발병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And we'll have more c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we've been very transparent about that, and we will then work to mitigate the impact of those. 현재 미국은 의료용 마스크 3천만 개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대규모 발병할 경우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 3억 개가 필요해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는 아직 지역 내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양상이 빠르게 변하자 시민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선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409억 달러 규모의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현 회계연도에 387억 달러에서 22억 달러가 추가돼 전년 대비 5%가 늘어났습니다. 2018년 취임하면서부터 줄곧 추진하고 있는 부자 증세를 추진할 것에 대한 굳은 의지도 밝혔습니다. 2020년에서 2021 회계연도 행정 예산안은 공무원 연금 예산에 5억 달러 추가, 교육 분야 지원금 4억 6,500만 달러 추가, 프리케이 지원 확대, NJ 트랜sit 정부 지원금 1억 3,200만 달러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담배세 인상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 갑당 2달러 70센트로 전국에서 10번째로 높은 뉴저지주의 담배세를 인근 뉴욕과 커네티컷과 동일한 4달러 35센트로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지사는 이번 인상으로 2억 1,8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 대상 부유세 도입도 다시 추진합니다. Their tax burden is real. Asking the wealthiest 22,000 New Jerseyans to pay 2 cents more in income tax
for every dollar they make over $1 million, so we can provide nearly $500 million more in property tax relief to New Jersey's families is simple fairness. 앞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주소득세율을 현재 8.97%에서 10.75%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자 증세는 2018년과 2019년 주의회의 반대에 밀려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긴 정치적 대립을 이어온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이 공무원 은퇴연금에 10억 달러를 추가하면 주지사의 계획에 찬성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판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행정예산안을 발표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주의회와 함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And so my family and I will never forget the words that were spoken, the messages that were sent. 뉴저지주는 현 회계연도 12억 달러 흑자 재정에 이어 다음 연도에도 16억 달러의 흑자 예산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주정부 예산안에 4년제 주립대 2년 무상교육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 이상경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무상교육 실시 예산안은 사회교육 인프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필 머피 뉴저지 주사의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연소득 6만 5천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닐 경우에만 수업료를 면제해왔습니다. 이번 행정안이 발표되면서 가든 스테이지 개런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정부에 5천만 달러의 교육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 opportunity that nearly 6,000 of them across 90 districts did not have 2 years ago. More than 7,500 qualified students are working toward an associate's degree tuition-free under the Community College Opportunity Grant Program. 이와 더불어 뉴저지주는 4년제 주립대를 등록하는 6만 5천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도 첫 2년간 수업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oday, tens of thousands of 3- and 4-year-olds in school districts up and down our state have a fully funded seat in a pre-K classroom. 초중고교 학군 교육예산 지원금으로는 전 회계년도보다 3억 달러 늘린 9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뉴욕주가 메디케이드 개혁 프로그램 80억 달러를 연방 정부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주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연방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본인의 진단 기록을 공유하여 병원 방문 시 불필요한 검사를 생략하고 의사들이 과거 병력과 현재 병력을 비교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명 DSRP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경우 종합 건강관리를 하지 못해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예산 지출을 증대시키는 요인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5년간 연장 실시됐다면 수혜자들이 병원을 옮길 때마다 드는 재치료 비용, 전력과 더불어 병원 이용료를 최대 25% 줄일 수 있었습니다. And the grant was for $8 billion. This healthcare denial is really obnoxious. If there's one area that you think should be beyond politics, it's healthcare. These are needy New Yorkers. They're primarily senior citizens who are hurt. 하지만 이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이번 결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제공됐던 DSRP 프로그램은 3월 말 만료됩니다. 오는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 신청이 지난 15일 마감됐습니다. 중앙선관위 측은 총선을 앞두고 재외 유권자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할 경우 한국 출입국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에서 실시하는 재외선거는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중앙선관위 측은 이 특성을 고려해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선거 관련 기부 행위와 모임 집회나 단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현수막 설치, 모금 조직 구성, 정치인 팬클럽 결성, 온 오프라인 매체 광고 등 모두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한인단체에서 정당 관계자가 기념품 및 도서를 기증하거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이 후보자에 관련된 허위글을 게시하는 것도 역시 위법입니다. 해당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거주국 시민권을 가진 외국적 동포는 국외 선거범이 돼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영주권자를 비롯해 재외 선거인일 경우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지만 미국의 경우 5년이고 여권의 반납과 발급 제한도 선거일 후 5년 이내입니다. 뉴욕에서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맨해튼 뉴욕 총영사관 8층 회의실에 재외 투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뉴저지는 팰리세이즈 팍 소재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필라델피아는 서재필 의료원 강당에서 각각 4월 3일부터 5일까지 재외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 곳곳으로 퍼지면서 중국인은 물론 한국인, 일본인 등 아시아인들이 바이러스 취급을 당하며 묻지마 폭행과 인종차별적 욕설을 받는 등 증오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다인종 도시라 불리우는 뉴욕에서도 증오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일원에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인종차별적 증오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 전역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초 뉴욕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쓴 아시아계 여성에게 흑인 남성이 병에 걸렸다는 욕설과 함께 폭행을 저지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 뉴욕 로어 맨하튼에서 백인 남성 2명이 아시안 여성을 향해 더러운 벌레 기생충이라고 욕한 사례가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논란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당황하는 가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했고 조롱하면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이러한 행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바다주 선거 유세 도중 한국 영화 기생충을 호평한 것에 대해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는 뉴욕부터 뉴멕시코까지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의 상징이었던 미국에서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독감 시즌은 통상적으로 10월부터 5월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겨울 독감으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가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작년 가을부터 이번 겨울 독감 시즌에 현재까지 105명의 어린이 환자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2월에 가장 많은 독감 환자가 발생하는데 독감의 위력이 강해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It's important for parents to tell their children to remember not to touch their hands to their face, to stay home from school if they're sick, to avoid sick contacts. Now, it's also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it's not too late to get the influenza vaccine. In fact, we recommend getting the influenza vaccine even if you haven't, even this month or next month. The flu season usually goes all the way up until May. 폐렴으로 번져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즉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선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독감 위생 수칙을 지켜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어른들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생충 호평에도 불구하고 영화 기생충이 지난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8위를 기록했습니다. Winner is a movie from South Korea. What the hell was that all about? 20일과 21일 연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유세 중 호평에도 불구하고 영화 기생충은 흥행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자체의 작품성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촉매제가 되어 네티즌들과 관객들의 관심을 유발시켰으며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보인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극장 통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의 24일 기준 통계에 의하면 기생충은 개봉 20주차 주말에 1,805개 상영관에서 312만 달러, 약 38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전체 미주 흥행 8위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북미 티켓 수익 누적 액수는 5천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티켓 수익으론 2억 458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기생충은 일본에서도 오스카 효과를 누리며 지난 22일까지 티켓 판매 수입 30억 엔, 한화 약 32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2005년 내 머릿속에 지우개 총 티켓 수익 30억엔 이후 15년 만에 역대 한국 영화 흥행 1위로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일본 전역에 220만 명이 넘는 관객이 기생충을 관람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주말 이스트 할렘 뉴욕시 서민 아파트에서 상수도 파이프 문제로 단수가 돼 수도 공급에 차질이 생긴 바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고친 상수도에 연결된 파이프가 고장났습니다. 천여 명의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했고 난방 시스템에도 지장이 생겨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긴급 물탱크 차량을 보조해 아파트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받도록 지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사는 60대 존 골거스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될 당시 그는 아내가 자신을 몇 년에 걸쳐 학대했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지난 월요일 그가 아내와 심한 몸싸움을 했고 아내가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오후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 아리조나 톤톤 내셔널 수반에 골짜기가 불어나 6살 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프로드 SUV를 타고 숲속 골짜기를 건너던 중 물살이 급강하면서 차와 함께 온 가족이 물에 침수했습니다. 가족 모두는 빠른 물줄기에 몸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차의 롤바를 잡은 채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차량 구조원들의 도움으로 곧바로 구조됐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법원 내에서 영장 없이 이민자를 단속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 내 이민자 단속이 문제되는 것은 작년 4월 뉴욕주 법원 행정처가 사법기관이 법원 영장 없이 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새 지침을 발효시켰기 때문입니다. 작년 뉴욕시에서 법원 내 체포는 총 7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무료로 비행기나 호텔 일정을 취소, 변경하도록 해주는 미국 항공사와 호텔이 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코로나19에 따른 한국행 일정 변경 수수료 면제 기간을 6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델타 항공도 4월 30일까지 한국행 일정 변경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뉴욕 100년 식당의 저자 구애란 작가가 오는 3월 7일 오후 3시 30분에 맨해튼 더 랜드마크 태번에서 북사인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초 출간한 뉴욕 100년 식당은 100여 년간 같은 자리에 있던 식당 29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는 한인들은 100 Years New York 이메일로 참석 여부를 밝히면 됩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이 소재 KCC 한인 동포회관이 청소년을 위한 3.1운동 101주년 기념 특강을 엽니다. 코리아 리서치센터 원장이 강사로 나서 3.1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진행 과정, 영향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2020년) 세금 보고 시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김광호 공인회계사님을 모시고 2020년 세금 보고 절차, 해외 금융자 신고 절차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나와주셨는데요. 세금 보고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세금 보고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절차나 또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제가 오늘 좀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세금 보고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서류는 소득 증명 서류입니다.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한국으로 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는 W2를 받아주시면 되고, 또 독립계약자 이런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일하시는 분들은 또 1099이라는 또 중요한 서류를 받으시는데 반드시 챙겨야 되는 서류고, 그 밖에 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이런 것이 다 1099 서류예요. 어떤 1099 서류든 다 IRS에 보고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 보고에 누락이 되면 몇 달 있다가 IRS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99 서류들은 꼭 챙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은퇴연금 관련해서 내가 은퇴연금에서 자금을 인출했거나 그러면 또 역시 1099R, 리타이먼이라는 약자인데요. 이런 서류도 있습니다. 꼭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뉴저지에는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납부한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건강보험 증명서류가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신 분들은 1095A 그리고 일반 직장을 통해서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1095B라는 서류가 있어요. 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고 또 이 큰 직장들은 또 1095C라는 건강보험 증명 서류를 또 발급해 주기도 하는데 이런 건강보험 증명 서류 꼭 반드시 챙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분 증명을 위해서 운전면허증 4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를 받기 위해서 지금 모게지 공제 스테이트먼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1098H라는 공제 서류인데 이 모게지와 재산세 내역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거 준비하셔야 되고 대학에 다니시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학비 증빙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그게 1090T라고 하는데 그 학자금액에 관해서 에듀케이션 크레딧을 또 2,000불, 2,500불 뭐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 또 중요한 세금 공제 서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타 교회에 헌금하시면 헌금 증명 서류를 교회에서 발급해 줍니다. 또 여러 가지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하시면 기부금 했다래 가지고 그 레터를 발급해 주는데 회계사님께 가져다 드리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양 자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세금 보고하는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한 집에서 살았다는 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녀들 이름으로 발급된 주소 증명 서류를 또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가정통신문, 뭐 스쿨 레코드, 아니면 그레이드 리포트, 아니면 아이들 소아과 가서 치료받았을 때 그 닥터 스테이먼, 뭐가 됐든 제3의 기관 사람이 아이 이름과 주소가 명시된 발급해준 어떤 서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 교육비, 엄마 아빠가 둘 다 직장에 다니시거나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면 데이케어에 보내게 되는데 이 데이케어 익스펜스도 텍스 크레딧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레터를 증빙서류를 받아서 가져다 주시면 되고요. 또 집을 구입한 경우에 첫 해 그에는 여러 가지 클로징을 하면서 이 공제된 금액들이 있어요. 뭐 또 추가로 낸 금액들도 있고 그래서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를 준비해 주시면 그 안에 또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익스펜스들이 있고요. 의료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던 자동차 마일리지 기록도 기록을 해서 주시면 다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저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문제가 많다는 걸 들었어요. 네. 근데 누가 뭘 신고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간략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FBA라고 표현하면 되는데요. 이걸 다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세법상에는 딱 두 가지 신분밖에 없는데 그 세법상의 레지던트는 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보고하실 때 비거주자들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그럼 무엇을 신고했느냐가 중요한데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금융계좌가 있어요. 은행계좌, 보험계좌, 뭐 연금계좌, 뭐 기타 등등 1년에 10,000불이 넘었을 때는 다 연방 재무부에 신고하는 별도의 절차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00불 이상이라고 했을 때 이게 계좌당 10,000불이 아니라 내가 계좌가 10개 있으면 10개를 다 합쳤을 때 잔고가 10,000불이 넘은 적이 있으면 그 10개의 계좌를 다 신고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계좌당이 아니라 다 합쳤을 때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 부분 꼭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잘못했을 때는 불이익이 또 있을까요? 규정 이해가 부족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인데 못했을 경우에는 연당 10,000불이라는 이 벌금 규정이 있어요. 그 굉장히 이제 상세한 규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해외 금융계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쪽 전문가의 회계사 공인 회계사님이나 변호사님 전문가를 찾으셔서 세밀한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유념해야 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김광호 공인회계사님을 모시고 해외 자산 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reativemedia.net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